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애초에 이 녹음 파일이라는 게 이게 없다고 알려졌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메인 서버에 남아서 이것을 이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혹을 규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글쎄요, 언론에서는 뭐 스모킹건이 될지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그 육군본부 직할부대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지금 뭐 오전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보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녹취 파일이 뭐냐면 그 서모 씨 그 일병이 그 1차 병가가 만료될 시점에 그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예.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그 기록은 지금 이미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부에서도 이미 확인을 해줬고요. 네. 그런데 그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까지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전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 전화 통화의 녹취 파일이 지금 보관되어 있었고 예. 그것이 지금 3년의 보관 기한을 도과했기 때문에 아마도 삭제되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보관되어 있었다, 여전히. 예. 그 녹취 파일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녹취 파일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추 장관 부부가 추 장관이 이제 본인인지 아니면은 남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 내용을 말을 했는지 예. 이게 아들이 병가 연장을 단순히 문의한 것인지 아니면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외압을 가했거나 예.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인지 예. 결국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통화 내용의 녹음 파일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통화 뭐 자세한 건 검찰이 조사해서 밝히면 될 것이긴 한데 이 전화를 한 행위 자체를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건 뭐 이제 여야 사이에 굉장히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것도 청탁이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청탁이냐 문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화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당시에는 여당 대표죠. 그런 예. 지위가 있긴 했는데 무엇보다 부모기 때문에 물론 그때 서일병이 직접 하는 거에 더 나았겠지만 부모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아무래도 민원실이기 때문에 청탁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문의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그 이후의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확보된 녹음 파일 중에서 예. 추 장관 부부가 했다고 하는 민원 그것보다는 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좌관이 나선 예. 것은 부적절합니다. 뭐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보좌관이 나섰다는 것은 우리는 의원 가족이요라고 하는 노골적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의도에 어쨌든 간에 부적절한 것이고 근데 보좌관이 이제 최소 3차례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내용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단순 민원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뭐 예. 전화를 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 좀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사건의 비중에 비해서는 저는 그 민원실에 전화해서 녹음된 부분 이 부분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혐의에 대한 적용 문제 어떤 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러니까 서모 씨에게 군무 이탈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역시 쟁점이긴 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군무 이탈죄 관련해서는 그 야권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탈영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무 이탈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군무 이탈이라는 거는 부대나 근무지를 이탈해서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이 처음 촉발된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지금 뭐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날 그 6월 25일 그 1차 병가가 이제 만료된 시점에 당직 사병의 진술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직 사병의 말에 따르더라도 자기는 이제 미복귀라고 해서 서일병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상급자가 와서 휴가로 처리하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차피 그 상급자가 그 복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허가를 구두로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군무이탈로 적용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사후적으로 그러한 구두 승인이 뭐 관련된 어떤 군 내부의 훈령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 상급자가 어쨌든 그 휴가를 병가를 연장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상급자의 어떤 그런 구두 연장에 따라서 서일병이 그 당시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예. 군무 이탈로 적용을 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무 이탈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짚은 부분은 이제 서모 씨의 군무 이탈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짚어볼 거는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입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직권남용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이것도 게 어렵다. 네, 기존에 우리 직권남용죄 그 확립된 판례는 네. 이제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이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범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그 구성 요건이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 되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본인의 직무상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 서일병의 병가 연장 업무를 예를 들어서 추미애 당시 그 당대표가 이러한 휴가 연장 업무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내의 일이었다면 네. 그러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당시에 그 당대표가 그 군대 내부의 병가 연장 업무와를 처리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직권남용죄의 어떤 그 법령을 적용할 그 상황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첨언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부적절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네네. 어쨌든 현행법하에서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적용 가능성 혐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장관도 결국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글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거는 그래도 일반인들의 부모가 그렇게 전화해서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거 이건 특혜다. 불공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저도 여권이나 예. 추미애 장관도 정말로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이거를 법률 문제로 가지고 가서 처벌의 문제로 간다고 하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권남용죄나 이런 것들의 적용은 어렵고 다만 조사 결과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조금 여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그러한 민원 청탁 전화 예. 그러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병가 연장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법령에 위반된 예. 그러한 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라면 그러면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단순 문의다. 이게 아들이 지금 이제 그 실밥을 풀어야 되는데 예. 병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본 정도라고 하면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도 어렵고요. 예. 그렇게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도 김수민 평론가께 좀 드릴까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검찰이 압색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 장관한테 좀 궁금증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 다시 말해서 수사할 필요성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장관이 되고 나서의 일인데 지금까지 보좌관이 연락을 한 적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뭐 그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것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아니면
그 남편이 전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국방부에 남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임해왔었고 그럼 남편이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다, 뭐 주말 부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고 예. 순서상으로는 좀 뒤로 미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보좌관이라든지 이쪽부터 먼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예. 수사를 해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장관을 부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이제 추 장관이 소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마 누구를 이제 불러서 조사하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 어떤 전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짚어본 내용은 추미애 장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뒷받침할 만한 이제 근거나 증거들을 검찰이 얼마나 좀 확보를 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만 하고 소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원칙은 일단은 소환 조사이고요. 원칙은 소환 조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소환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은 뭐 수사관들이 그 이제 피의자 또는 피고발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하는 조사가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복귀 문제가 되게 불공정했다라는 것에서 촉발된 건데 예. 사실은 지금 어쨌든 그 검찰 수사의 최고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예. 이런 동부지검의 수사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원칙대로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예. 좀 이런 불공정, 특혜 의혹을 불식하고 또는 수사의 공정성 예. 이런 것에서 수사의 결과가 어쨌든 가부간에 나올 텐데 예. 이 결과에 국민들이나 야권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원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려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야권에서는 검찰 조사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그런 그렇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뭐 이제 특임 검사 얘기도 나오고 특별 검사 예.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특별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 검사 제도의 원류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보아도 예. 이게 결국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할 수가 없다. 이해 충돌이다라고 해서 특별 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놓고 본다면 이게 뭐 특검까지 갈 사안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법률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러한 혐의들이어서 예. 이제 특별검사까지 가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 수사를 결과를 보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만은 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사실관계를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장관의 거취를 두고 이제 국회에서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우리가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추 장관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는 다 적법하게 예. 휴가를 연장했었던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의혹에 대해서 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른다. 뭐 이렇게 침묵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불거지면 이제 정치적 도의적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겠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글쎄요 도의적으로라도 중간 단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주장도 굳이 필요 없을 만큼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 적용 여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녹음 파일도 확보가 되고 했던 만큼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예.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 도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좀 크게는 장관직 사퇴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 될 테고요. 예, 예. 그게 아니라면 추 장관 측 주장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이 맞다면 이제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결단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추 장관의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인데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동의가 49.0%, 49%고 비동의가 45.8%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40대의 비율은 낮은 것이고요. 이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치 성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하시는 말씀들이 엇갈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한국 사회 여론 지형을 둘러싸고 있는 큰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미애라는 한 개인에 대한 그 판단이 아니라 예. 사실 20대부터 50대까지가 현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 많은 지지를 보냈던 집단인데 예. 조국 사태 때 20대, 50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지지가 굳건하진 않았었다. 예. 30대, 40대가 굳건했던 건데 이제 30대도 이미 그 사이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탈을 해 있었고 40대가 가장 강고한 상대적으로 가장 강고한 문재인 정부 지지층으로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번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또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좀 20대 비율이 높고 40대 비율이 낮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김수인 평론가께서 짚어주셨고,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서욱 후보자가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서울병 휴가는 적법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방부의 훈령이나 시행령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일단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다라고 했지만 네. 국방부의 부대 관리 훈령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진짜 복귀를 할 수 없을 때에 전화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사유가 심신장애, 천재지변, 굉장히 물리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전화로 보고를 했을 경우에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하면서 예. 자신이 늦을 수밖에 없는 서류를 그 객관적 입증하는 서류를 들고 귀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정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가 연장에 대한 규정들도 살펴보면 예. 10일 초과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런 병만 그 서류로 요양심사를 받아서 예. 10일 초과하는 병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추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병가를 쓴 기간은 19일인데 입원을 한 기간은 3일입니다. 십밥 뽑은 날이 하루 더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방부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답해야 돼요. 이게 뻔히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 왜 그렇게 규정을 해석했는지 혹은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반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서욱 후보자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언급한 부분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언급이고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거고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방부 장관인 현직 장관인 정경두 장관이 전화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거론하면서 실제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은 사례들이 몇 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랄까 생각이랄까 이게 좀 약간 지금 저희가 요 다루고 있는 주제랑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전화로 연장했다는 거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예. 그러니까 서울병 휴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더 부과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대조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도 국방장관이 유의미한 대답을 하나 했는데 예. 하태경 의원이 질문을 했었죠. 추 장관 아들처럼 비슷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했었던 장병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로 4일 입원 한 4일만 병가를 받고 예. 나머지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친다면 추 장관 아들도 19일 중에 4일만 병가를 쓰고 나머지는 개인 휴가를 쓰는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정경두 국방장관이 추 장관 아들이 아닌 그 다른 사례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국방부 규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예.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한 셈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추 장관 측에서도 사실은 국군 규정을 근거로 내세운 게 아니라 예.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크게 반박이 국방부 발표로 오히려 반박이 된 셈인데 이걸 또 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렵습니다. 주한미군 규정, 사실 뭐 육군 규정, 주한미군 규정 규정이 좀 다른 부분도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각자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근거나 어떤 전제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럼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진 못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여쭤본 부분은 이제 그 국방부 차원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들이 약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혼선이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전에 이게 수사가 마무리될까 이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신속하고 빠르게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려운 부분이냐? 빨리 내면 빨리 낼 수 있다라는 뭐 의견들도 많아서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요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났거든요. 예. 보면은 그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 그 보좌관도 지금 뭐 몇 차례 불러서 조사했고, 그다음에 서일병도 조사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자 중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정도만 마치면 예. 이미 관련된 자료도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불기소든 기소든 그러한 처분을 내릴 정도의 자료는 추석 전에 충분히 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검찰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이 주제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어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잠시 뒤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